자, 2월 28일이고요. 어제 수업 내용에서 이제 변동사항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실습하셨던 거는 어제 1번, 과적합의 이해라고 하는 그 주피터 파일 있었죠. 이 파일의 이름만 바꿨어요. 과적합보다는 그 학습곡선에 대한 예제가 돼버렸길래 1번 학습곡선.ipynb로 그 이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제 파일 상단에 필기했었던 내용이 좀 많았잖아요. 필기 내용이 좀 과하게 많은 것 같아서 필기 내용만 readme.md 파일로 따로 분리를 했어요.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적합의 이해 .ipynb부터는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할 신규 파일이에요. 자, 요 정도 변동사항이 좀 생겼고요. 넘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모듈 쪽에서는요, 그 마이 리니어 레그레이션 쪽에서 러닝 커브 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선형의 길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제 러닝 커브가 같이 마지막에 표시될 수 있게끔 기능을 또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모델 생성하고 교차 검증 설정하는 부분까지는 뭐 딱히 달라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추정치 추정치 생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에 이거 만들 때 그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같이 주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안 줄 경우에는 그냥 훈련 데이터만으로 하게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여기 추정식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걸 전부 테스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테스트가 없으면은 트레인을 써라 라고 if문을 하나씩 다 덧붙였어요. 이쪽에 예외 처리 코드를 좀 더 넣어놓은 거고요. 회기식 만드는 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성능평가 부분. 성능평가 부분에서 이제 러닝 커브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보내서 성능평가 마지막 쪽에 그 러닝 커브 출력하는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출력할 때 기존에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만 넣게 있는 다시 트레인 데이터를 같이 받게끔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러닝 커브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 결과랑 검증 결과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테스트 결과만 출력해 놓고 했더니 비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같이 보내게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보내게끔 했고,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없을 때는 트레인 데이터만 보내게끔. 이렇게 if문으로 나눈 이유는 여기에 그냥 요거 추가만 하면은 앞에서 했었던 주피터 실습 파일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if문으로 분기한 거고요. 보고서 출력 잔차 과정 확인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과 출력하는 부분. 여기서 러닝 커브 출력하는 부분이랑 이제 그 K폴드 처리하는 거 파라미터 추가했고요. 기존에는 여기에 그 테스트 데이터만 받아서 출력하게끔 했는데 이거 지금 트레인 데이터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배열을 만들어서 트레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 이거를 여기 배열에다가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어도 에러 안 나게끔 if문으로 묶었어요. 성능평가하고 마지막에 학습 곡선 출력하는 코드. 이거는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함수 호출할 수 있게끔 했고요.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같이 전달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러닝 커브를 그릴 때는 다시 결합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논이 아니면은 컴퓨터로 두 개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트레인 데이터만 복사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기 regulation.py 파일이 바뀌면서 나머지는 혹시 몰라서 그냥 같이 압축해서 준 거고요. 어제 여기 러닝머신 시작하기 쪽, 선형회기 쪽 예제는 일일이 실행을 지금 다 해봐서 에러 안 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레그레이션 파일만 붙여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진짜 선형회기 쪽은 이제 손댈 일이 없어요.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어제 썼던 그 학습 곡선 예제, 뭐 요거는 이제 쭉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내용, 과적합의 이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새로 만든 2번 파일은 과적합이 발생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저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겪었던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상황을 좀 만들어 온 거예요. 자, 패키지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농어 데이터의 원본은 길이하고 무게밖에 없는 데이터예요. 원래 최초 원본은. 그래서 원본대로 하려고 농어의 길이를 통해서 무게를 예측해 보자고요. 길이하고 무게를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쪼갠 다음에 데이터 스플릿 쪼개고,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돌려봤어요. 러닝 커브까지 같이 볼게요. 자, 교차 검증은 5번 정도 시행하게 했고요. 자, 결과를 보면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93%,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87%, 뭐 크게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차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오차가 작은 값이 아니죠. 오차가 다소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얘가 좀 만만하게 높으니까, 왜냐면 이게 꼭 0에서 100 사이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학습 곡선을 봅시다. 자, 요 격차가 처음에 벌어지는 건 그런데 데이터가 아무리 추가돼도 안 붙죠. 지금 이 학습 곡선의 추세를 보니까 이게 더 붙으려면 뒤에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과소적합이라고 했죠. 과소적합은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길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길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무게하고 그 다음에 두께라는 값을 추정해서 넣었어요. 관측치가 아니고 길이랑 그 다음에 무게가 아니구나. 높이. 무게는 종속 변수죠. 요 두 개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의 데이터를 추정해서 생성한 거예요. 어쨌건 변수를 이제 늘리게끔 하려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스케일링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원본이랑 봤을 때 훈련 데이터 93, 검증 데이터 87이었는데 내려와 보면은 훈련 데이터 93, 훈련 데이터에 대한 건 크게 바뀌질 않았는데 검증 데이터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오차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소적합일 경우에는 변수가 늘어나면 성능이 개선이 돼요. 자,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딱 봤더니 여전히 과소적합이야.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과소적합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곡선을 봐서는 크게 개선된 건 아니라고요. 모양이 왜 똑같아 보이지? 자, 어디 잠깐만.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TF 오리진으로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조금 내려갔네요. 보면은 지금 여기 거의 100에 붙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눈꽃만큼 수치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는데 여전히 과소적합 상태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변수를 더 늘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항 회귀로 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그 통계 요인을 막 때려넣기 시작을 했던 거지. 과소적합 해결을 위해서 특성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성의 차수를 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식으로 변수를 바꿨습니다. 일단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이 폴리 피처 얘도 어제 수정을 했는데 함수 목록 보는 기능이 없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수정을 했었냐면은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거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해서 거기서 2차식으로 바꾸고 싶은 항목만 이렇게 전달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었던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걸면은 여기에다가 길이, 두께, 높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을 전달하면은 요 컬럼들만 골라서 이제 2차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무게 빼고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컬럼 다 적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얘를 안 쓰고 컬럼 없을 때만 쓰게끔 했으니까 제외 리스트를 주면은 이걸 처리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그노어 값이 있으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그노어만 따로 뜯어내고 원본에서는 이그노어에 지정된 컬럼들 날리고 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논인 상태였으니까 컬럼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 이름이 다 들어갔겠죠. 길이,
두께, 높이, 무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내가 제외하고 싶은 리스트를 무게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럼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 무게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를 지웠어. 그럼 이 df는 길이, 두께, 높이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내가 2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컬럼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복사해 놨으니까 무게가 지금 중첩되는 거죠. 무게 변수. 그래서 반복문 돌렸어요. 컬럼을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두께, 높이, 무게. 얘네가 C예요. 그래서 만약에 C가 이그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걔를 여기다 넣어라. 그럼 길이는 들어가고 두께도 들어가고 높이도 들어가는데 무게는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컬럼을 걸러냈으니까 얘는 빠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2차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변환한 다음에 날렸던 거를 다시 결합을 시켜줬습니다. 요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은 그 상수항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상수항.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VIF 값을 직접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상수항을 직접 넣었었죠. 상수항이라고 해서 그 1로 되어 있는 그 컬럼을 직접 추가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사이클런 자체가 리니어 레그레이션 모델 안에서 지가 상수항을 넣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클런에 넣어줄 거는 상수항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는 상수항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만 빼고 전부 2차항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무게만 빼고 다 2차항으로 바꿨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2차항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스케일링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생성을 해요. 나머지 폴리 DF를 가지고 종속 변수 이름 지정해주고 테스트 사이즈 0.15 하고 스케일링 트루 이렇게 하면 얘가 안에서 스케일링까지 해서 데이터 쪼개주죠.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해요. 자, 훈련 데이터 성능이 아까 98이었는데 99까지 올라갔어요. 겁나 잘하는 거지. 검증 데이터도 조금 떨어진 건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크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차이가 크게 나쁜 것 같진 않고 오차 값은 눈에 두드러지게 좀 떨어졌고요. 학습 곡선을 보면은 자, 과소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죠. 아까는 훈련 데이터 자체가 여기 RMSA 값이 100 정도에 머물렀는데 거의 0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훈련 데이터는 성능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검증 데이터가 그거를 못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과소적합이 과대적합으로 바뀌어요. 자,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늘려봅시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3차 항까지 생성하고요.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자, 3차항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자, 변수가 3제곱까지 생기는 거죠, 이제. 변수가 극단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회귀 모형을 생성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자, 조건 아까랑 다 똑같이 걸었어요. 자, 검증 데이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망한 거야.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검증 데이터, 어쨌건 이제 결정 개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래프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과대적합이야. 망한 거야.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제. 훈련 데이터 성능은 99%예요. 거의 100%라고 봐도 무관하죠. 자, 결정 개수가 음수가 나왔어요. 변수의 수를 늘리면은 선형 모델은 훈련 모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학습할 정도로 강력해져요. 근데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형편없는 점수를 만들어요. 변수를 늘리다가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제 거꾸로 가야지. 변수를 줄여야지. 과대적합 상황은 다시 특성의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변수를 줄인다기보다는 모형 자체에 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의 규제를 추가한 모델을 리치 회귀, 그리고 또 하나가 라쏘 회귀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야. 왜 그런지는 다음 교시에 얘기합시다. 자, 2번 파일. 2번 파일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겪으신 사항들을 저 나름대로 좀 심플하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프로젝트의 피드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파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